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널널한 개발자입니다. 오늘은 2022년 7월 7일입니다. 오후 4시 반 정도 됐고요. 원래는 이제 그 시스템 프로그래밍 강의를 이어가야 되는데 방향을 좀 바꿨습니다. 그 이유를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그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운영체제에 의존적이죠. 운영체제, 뭐 리눅스면 리눅스, 윈도우면 윈도우. 근데 이제 심지어 저희는 이제 윈도우 기반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잖아요. 아마 극소수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좀 많은 분이 좀 보시길 바랬지만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이유가, 사실 이런 시스템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 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자료 구조 있잖아요. 뭐 이런 거. 그럼 자료 구조 같은 걸 처음 배우고, 그 다음에 운영체제론 처음 배우고 이럴 때 그 학생들이 겪는 가장 흔한 그 문제랄까요? 고민이 뭐냐면, 이걸 도대체 왜 배우는 거지? 이걸 배워서 어디에 활용을 하는 거지? 이게 감이 잘 안 와요, 생각보다. 그게 중요하다고 계속 얘기는 하는데, 근데 나보고 이게 왜 중요하다는 건지 느낌이 안 오니까. 그래서 이제 절실하게 뭔가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잘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현상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원래 계획은 사실은 이 무슨 패킷 분석 소프트웨어 이런 부분들을 운영체제 시스템 프로그래밍이 끝난 후에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요렇게 하면은 재미도 없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둘을 좀 접목해서 병행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 패킷 분석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런 교육을 해주는 교육센터가 없죠. 일단 이거는 가르쳐주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적어도 현재까지는. 유튜브에서도 이걸 논하시는 분이 계시나 모르겠는데, 뭐 딱히 찾아보지도 않았지만 워낙 분야가 특수하기 때문에 뭐 하시는 분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시도가 가능하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공부를 했잖아요. 강의가 이미 다 올라가 있죠. 그 다음에 운영체제론도 대충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지금 시스템 프로그래밍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패킷이 뭔지 알죠. 그러면 이걸 분석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제작한다라는 게 불가능하냐?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자, 패킷 분석 소프트웨어에서 사실상의 거의 최고봉이죠. 표준에 표준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만 사실은 표준처럼 쓰여요.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공부하시는 분들 치고 와이어샥을 모르는 분들은 없어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공부 플러스 와이어샥은 따라다닌다. 근데 예전에도 그 와이어샥 구조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와이어샥은 일단 크게 두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로. 첫 번째가 뭐냐면은 일단 분석기입니다. 이 분석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로우 데이터라고 부를 만한 걸 수집해서 요것을 이제 분석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죠. 그러면 이 로우 데이터라고 부를 만한 거는 뭐냐면은 이 드라이버 수준을 일단 L2라고 보시는 게 타당할 거다라고 제가 이미 여러 강의에서 말씀드렸어요. IP가 이제 L3고 TCP는 이제 L4가 되겠죠. OSI 7 레이어상. 그러면 이 L2 수준에서 다루게 되는 데이터는 이른바 프레임입니다. 프레임이죠. 그래서 이 프레임 단위 데이터를 필터링 하거나 혹은 수집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센서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구조는, 자, 예를 들어서 크롬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걸로 우리 인터넷 브라우징 하는 데 쓰죠. 그러면 이 프로세스는 인터넷이라는 네트워크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카드를 활용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커널에 있는 TCP IP 프로토콜 스택을 타고 이 하드웨어 제어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프로토콜 스택 중에 TCP를 추상화한 유저 모드 인터페이스, 즉 소켓이죠. 이 소켓 인터페이스에다 대고 정보를 라이트하면 이때 커널 진입하면서 TCP에서 세그멘테이션이 일어나고 L3 IP에서 이게 이제 패킷으로 바뀌죠. 패킷.
인터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는 제가 이제 그 라우터의 거대한 집합체다. 이것의 어떤 집합체로서 인터넷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단위가 바로 패킷이죠. 이게 보통 이제 MTU 하면은 이게 1500이 일반적이고, 그래서 1500바이트짜리 비트 스트림, 데이터 스트림, 그러니까 바이너리 스트림이죠. 요런 데이터가 이제 패킷인데, 얘가 이제 그 어느 정보를 어떻게 해석해서 이게 뭐 이더넷 정보인지 뭐 아니면 무선 데이터인지 아니면 IP인지 아니면 다른 프로토콜인지 TCP인지 UDP인지 블라블라 그걸 분석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주는 게 이제 와이어샥이에요. 근데 요런 걸 한번 만들어 보면은 굉장히 네트워크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와이어샥도 좀 쓸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와이어샥 수업도 별도로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간단히 다뤄가면서 원론이 더 중요하거든요. 다뤄가면서 이걸 보면서 여기 바로 분석에 반영하는 이런 형태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와이어샥이라는 이 소프트웨어가 이제 공개 소프트웨어죠. 근데 이걸 이제 리버베드라는 회사에서 서포트를 하다가 지금은 관련 뭐 그 재단이 설립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 거기까지 정확하지 않아요. 한번 찾아보시고. 어찌됐건 얘가 이제 이 센서를 자기네가 요게 또 만들어서 배포하는 게 아니라, 뭐 안 만들었다고 하기도 애매하네. 뭐 이렇게 저렇게 다 얽혀 있어요. 근데 요거를 과거에는 이제 윈피캡이라는 걸 썼어요. 윈피캡이라는 걸 썼는데 윈도우에서, 그러니까 이제 리눅스나 유닉스에서는 그냥 피캡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대표적으로 이제 TCP 덤프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아니면 이제 T샥이라고도 하는 애도 있고. 근데 이제 요런 애들이 기본적으로 이 피캡 라이브러리를 이용해 가지고 제작이 돼요. 근데 이거의 이제 윈도우 버전이 이른바 윈피캡인데, 핵심은 뭐냐면은 패킷을 캡처해서 패킷 단위, 정확히는 이제 L2 프레임 단위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 이제 그림 다시 가보면은, 그러니까 네트워크로 뭔가 이 패킷이 돼서 내려갈 때 이때 이 필터를 통과해서 가죠. 그때 이 필터를 통과할 때 이 센서 얘가 이제 캡처를 하거든요. 수집을 해요. 그 수집한 걸 어널라이저한테 이렇게 보내주고, 그걸 이제 GUI로 분석해서 화면에 보여주니까 사람은 이걸 쳐다보고 아 어떤 의미구나 쉽게 아는 거죠. 근데 이 수집할 수 있는 방법은 이 필터를 지나다니는 거를 얘가 말 그대로 캡처하는 방식인데, 그러니까 먼저 패킷의 흐름이 발생을 해야 되는 게 1번이고 그것을 캡처하는 게 2번이고 그렇게 수집한 걸 위에 올려주는 게 3번이고 얘가 그걸 분석한 다음에 사람이 쳐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구조인데, 이때 이 패킷을 수집하는 담당, 그 방금 그림에서 커널에서 이제 닉 드라이브로 내려가기 전 단계에서 이제 뭔가 수집하는 게 이제 윈피캡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캡 라이브러리가 하는 역할이 그건데, 문제는 윈피캡이 여기 보면 이제 그 글이 올라와 있어요. 2013년을 마지막으로 사실상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되면서 문제가 좀 있었고, 특히 이제 윈도우 10으로 넘어오면서 그 커널을 이루고 있는 TCP/IP 스택을 이루고 있는 어떤 그 이쪽을 구현할 때 어떤 방법이나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그게 이제 NDIS라고 하는데, 이 NDI 인터페이스가 이제 6.x대로 버전업이 되면서 문제는 뭐냐면 윈피캡이 정상 작동을 한 해 만에 이런 일이 생긴 거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애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제 츠쿠바 대학이라고, 요 대학에서 재밌는 걸 많이 해요. 여기서 하는 프로젝트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오픈소스로 만들어서 뿌리는 것 중에 이제 소프트 이더가 있어요. 소프트 이더인가? 뭐 하여튼 있어요. 소프트 이더 넷이라고 뭐 하여튼 있어요. 그게 맞을 거예요. 뭐 찾아보세요 한번. 잠깐만, 혹시 모르니까 제가 또 엉뚱한 말을 하면 안 되니까 제가 지금 바로 한번 찾아볼게요. 소프트 이더. 네, 요런 프로젝트인데, 요런 프로젝트가 있어요. 소프트 이더 VPN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된 것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가 뭐고 어쩌고저쩌고 설명이 쫙 나와 있는데, 이거 설치해서 돌려보는 것도 일일 거예요 아마. 근데 이제 이걸 이용해 가지고 또 다른 프로젝트가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VPN 게이트라고 좀 내실 거예요. VPN 게이트라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것도 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그래서 이 VPN 게이트라는 것도 있는데, 여기 VPN 게이트요. VPN 게이트 라는 프로젝트도 있으니까 얘도 한번 찾아봐라. 근데 이거에 이제 요게 필요했던 거예요. 이런 거를 구현하는데 얘가 필요해가지고 쯔쿠바 대학에서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지금은 뭘 쓰냐면은 npcap을 써요. 그래서 npcap 요걸로 지금 그러니까 생겨먹은 어떤 형태, 즉 핵심적인 인터페이스, 함수 시그니처라든가 소위 이른바 SDK라고 하죠.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 그래서 여기서 함수 수준에서 시그니처들이 얘가 이제 winpcap하고 똑같아요. winpcap과 사실상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뭐 뭘로 하나 뭐 상관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얘가 npcap이 장점이 좀 더 많아요. 루프백 트래픽도 읽을 수 있고 몇 가지 또 기존에 이제 winpcap이 안 해주던 기능을 얘가 제공을 하죠. 그리고 여기 읽다 보면 되게 중요한 게 있는데, 윈도우즈 필터링 플랫폼 WFP라고 이걸 써서 이제 뭔가 한다고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윈도우가 버전업이 계속 되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런 필터링을 하기 위한 이제 커널 수준에서 뭔가 필터를 구현해야 될 일들이 보안 소프트웨어들은 항상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보통 과거에는 뭘로 했냐면 이제 훅 방식을 이용했어요. API 훅. 근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비표준이거든요. 버가 아니고 비표준인데, 이런 애들이 여러 개가 동시에 몇 개가 겹치고 그러면은 문제가 나고 충돌이 나고, 그런데 이제 커널 수준에서 소프트웨어 충돌이 나잖아요. 이런 블루 스크린이야. 그러니까 이제 보안 소프트웨어 한번 잘못 깔았다가 블루 스크린을 경험하게 되면 사용자들이 이제 욕을 어마어마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윈도우가 이걸 막겠다고 이걸로 하지 마.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WFP 해가지고 만들어 준 거예요. 윈도우즈에서 이제 필터링 플랫폼 만들어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해. 그래서 이제 이 방식으로 돼 있다. 그리고 루프백 캡처도 가능하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npcap을 잠깐 보시면,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 요거가 이제 패킷 캡처 라이브러리인데 윈도우 버전이다 되어 있고요. 한번 설명이 쭉 나와 있으니까 읽어 보시는데, 여기 이제 도큐멘테이션에 가 보시면 여기 이제 npcap 레퍼런스가 쫙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미 여기 가서 확인해 보시면 샘플이 있어요. 그래서 이그샘플 해갖고 이제 여기 쫓아 들어가 보면은 코드가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쓰라고. 물론 이제 이게 어떤 의미고 뭐 하는 놈이고 요건 좀 설명이 필요할 텐데, 좀 말 그대로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을 일부만 몇 가지만 좀 다뤄보고, 그래서 이제 와이어샷 같은 것을 직접 한번 제작도 해보고 패킷 인젝션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되게 재밌는 걸 할 수 있는데, 뭘 할 수 있냐면, 예를 들면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예전에 뭐 제가 이제 강의 올린 것 중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위 NAC, 네트워크 액세스 컨트롤 해주는 소프트웨어인데 약간 좀 애매한 비표준 방식을 쓰는 경우가 있다. 근데 얘가 이제 여러 방식이 있지만 그 중에서 특히 이제 ARP 가지고 이제 뭔가 좀 장난을 하는 요런 방식이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얘가 이제 센서로서, 그러니까 이 방식을 쓸 때 네트워크 트래픽을 수집해 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그걸로 인지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걸로 대응을 해요. 관련 강의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런데 요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걸 내가 직접 제작할 수는 없을까? 직접 한번 제작해 볼 수는 없을까? 그 다음에 요 스노시라고, 요거는 굉장히 유명하죠. 오픈소스 기반의, 얘는 뭐냐면은 정체가 NIDS입니다. 네트워크 기반 침입 탐지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뭐 낙이 됐든 이런 애가 됐든,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센서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NIDS도 사실은 이런 애들은 뭐라 그러냐면 시큐리티 센서라 그래요. 그러니까 결론은 두 놈 다 센서죠.
그런데 이 센서라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쉽게 말해서 이제 그 패킷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수집해 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그것의 의미, 그 속 안에 있는 어떤 이슈들을 탐지하는 거죠. 근데 그 이슈를 만약에 장애 중심으로 간다 라고 하면 장애 대응 센서가 되는 거고, 보안 중심으로 간다 그러면 보안 센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IDS를 다른 말로는 보안 센서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러요. 둘을 혼용해서 부르니까 참고하시고요. 이걸 수집할 때는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뭐 포트 미러링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네트워크의 탭 스위치를 이용해서 수집을 하겠죠. 이제 어널리시스 하기 위한 장치가 돼 있을 테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게 될 텐데, 우리가 그거 공부 좀 해보겠다고 탭 스위치를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좋은 거는 이제 버추얼 머신을 이용해서 VMware 같은 걸 이용한다든가, 그 다음 플러스 이제 여기에다 대고 이런 그 앞서 설명한 npcap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그 실제하고 유사한 그 환경을 직접 구축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가상 머신에서 유통되는 패킷을 이제 호스트 OS가 됐든 어디서 이제 조사해 가지고 이제 탐지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시스템 프로그래밍을 좀 재밌게 해보자. 그래서 어떤 그 여러분들이 좀 뭔가 그럴싸한 의미 있는 뭐 이런 네트워크 침입 탐지 시스템이든 뭐 장애 대응 센서든 이런 걸 직접 개발하기 위한 방법들을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 윈도우즈 시스템 프로그래밍하고 그 다음에 요런 이제 그 와이어샥 이제 패킷 분석 프로그램 제작하는 요런 소프트웨어 제작하는 걸 이 두 개의 강의를 병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취지는 뭐 처음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해봐야 좀 재미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채널은 그 CC++ 개발 플러스 네트워크도 하고 다 하니까 이걸 할 수 있는 역량이 된다. 수업만 다 들으셨다면.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조금 병행하겠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다만 이제 그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전체 강의가 만약에 100이다 라고 하면은 100% 중에 한 30%만 제가 이제 공개를 할 거고, 나머지 한 70% 정도는 이거는 이제 멤버십으로만 공개를 하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좀 필요로 하시는, 그래서 조금 이걸 뭐 포트폴리오 삼아 뭔가 하시려고 아예 조금 작정하고 덤비실 분들한테만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진행을 하잖아요. 진짜 제가 좀 시간을 너무 많이 써야 되는데 질문이 아마 한 무더기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질문이 이제 제가 뭐 잠깐 쓸 수 있는 게 아니고 질문 하나 답변하는데 막 한두 시간 걸릴 수도 있어요. 저도 확인해야 되니까. 그리고 조금 일반 공개하기 어려운 예제들을 포함시켜야 될 수도 있고 문제가 될 만한 것도 있고, 그래서 등등등 여러 이유로 일반 공개하기가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조금 어쩔 수 없이 멤버십 위주로 전체 내용을 다 공개할 수는, 전체 내용은 멤버십으로만 공개하게 될 것 같다. 그 점은 좀 죄송스럽지만 말씀을 좀 미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이유로 시스템 프로그램을 좀 더 재미있게 해보자라는 취지로 일단 병행을 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좀 첨언인데, 침입 탐지 시스템 공부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뭐 나중에 이제 아호코라식 알고리즘 같은 것도 나오고, 이런 그 NIDS는 기본적으로 어떤 룰이라고 하는 걸 기반으로 작동을 하거든요. 룰이라는 걸 기반으로 작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룰 기반의 소프트웨어들이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는지 뭐 그걸 설명드리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강의 예고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세한 거는 수업에서 다루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